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부작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작용들을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담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키토제닉 다이어트, 사실 같은 말이죠.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키토플루라고 부릅니다. 키토플루가 뭐냐면 케토시스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기 몸살 증상, 플루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몇십 년 동안 먹어왔던 식습관을 되게 급격하게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작용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팁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기증이에요. 저도 겪었었고, 현기증은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의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겪으시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게 왜 현기증이 나냐? 먼저 우리가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사실은 줄이게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저혈당 증세가 오겠죠. 그래서 이 현기증은 일종의 저혈당 증세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고요. 동시에 몸속 체내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 속에 있는 이러한 글리코겐이 1g당 약 3에서 4g 정도의 물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분이 부족해서 이런 글리코겐들을 꺼내 쓰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속에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나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현기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더라고요. 나 저혈당 증세가 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탄수화물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주게 되면 그 저혈당 증세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소금물을 한두 잔 정도 마셔주면서 몸속에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게 그 현기증을 조금 더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저는 이런 소금들을 샀어요. 이런 히말라야 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다 천일염을 좀 구매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현기증이 날 때마다 한 컵씩 소금물을 타서 마십니다. 근데 약간 소금이 역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금 캡슐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과 물을 적절히 섭취를 해주면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맞아져서 현기증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조금 먹어주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을 좀 더 많이 먹어주시면서 빨리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키토플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 증세가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살 증상이 왔는데, 우리가 당분을 줄이게 되면 이제 이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뺏어 씁니다. 다 뺏어서 이제 글리코겐조차 남지 않으면 원래는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써요. 이게 이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잠시 동안 이 근손실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누르면은 근육통이나 아니면은 몸살 기운이나 이런 게 조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지방을 더 많이 먹어줘서 빨리 우리 몸이 지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답이 될 수 있어요. 당분을 채워주시는 건 지방으로 못 가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초반에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지치고 이 근력,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이나 근지구력, 근력의 저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차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운동 중에서 근력을 사용하는 거는 무산소 운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을 줄여서 이 글리코겐마저 다 당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근력이 조금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또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혹은 지방산을 포도당으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상태에 적응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단백질이나 소량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거의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근력이 붙고 근지구력이 더 생기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의 육체적 퍼포먼스의 저하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과도기적인 증상이며 조금만 더 버티시면 오히려 더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근육이 더 붙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부작용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부작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